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입니다. 서울 그리고 경기도 4곳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조정지역은 물론이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해제가 됩니다. 제가 있는 이곳도 대상이라 반가운 소식이네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좀 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 오늘 발표된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을 살펴보고, 그리고 규제지역 해제, 특히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조심해야 할 착각하기 쉬운 3가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도 해제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물론이고 투기과열지구까지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22년 11월 4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입니다. 서울 그리고 인접한 경기도 지역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가 됩니다. 오늘 11월 10일 발표된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부로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있는 안양을 비롯해서 수원, 안양, 안산단은 구리, 군포, 어왕, 용인, 수지, 기영, 그리고 동탄, 경기도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세종시까지 모두 해제가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는 11월 14일 이후에는 서울 그리고 가천, 성남, 하남, 강명 이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존치가 되겠네요. 새 정부 들어 지난 7일 5일부로 1차로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기된 지역이 당시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날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2차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이날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부로 남아있던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지방의 세종시까지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11월 14일 이후에는 규제지역 현황은 단순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동일합니다. 서울은 여전히 전 지역이 규제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4곳입니다. 가천, 성남의 분당, 수정, 그리고 하남, 강명입니다. 이렇게 서울 그리고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만 남게 됩니다. 이미 설명은 드렸는데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그리고 서울과 연접한 가천, 성남, 하남, 강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앞서 정리해서 설명드렸던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6월에 그리고 9월에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네요. 이렇게 해서 서울과 경기도 4곳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되네요. 11월 14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건 영상 맨 마지막에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 구독자 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은데 등록 임대사업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12월에 발표를 한다니까 기대가 되네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강화입니다. 반대로 해제가 된다면 양도세나 취득세에 붙은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여기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도세율 적용, 중과세냐 일반과세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취득을 비조정지역에서 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 다주택이라면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취득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면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던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 세율이 적용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을 조정지역일 때 한 경우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취득은 조정지역일 때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면서 양도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입니다. 이 경우 조정지역 인정거주요건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해제가 됐으니 거주요건은 필요가 없을까요? 21년 3월 당시 조정지역인 대구 동구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22년 7월 5일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니 거주요건은 필요 없는지, 21년 3월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네요. 그런데 22년 7월 5일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네요. 그리고 23년 3월 양도할 예정입니다. 취득은 조정지역, 양도할 현재는 비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냐 거주냐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인 경우입니다.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있다는 뜻이네요. 즉 조정지역 2년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 주택인 경우 양도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돼서도 거주요건은 필요합니다. 조정지역 2년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양도일 현재는 비조정지역이네요. 그렇지만 21년 3월 취득 당시에 대구 동구는 조정지역이었네요.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은 여전히 필요하네요.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가 될까요? 서울의 종전주택 그리고 22년 3월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신규주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처분기한이 2년입니다. 그런데 22년 11월 안양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될까요? 22년 3월 안양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는 종전 서울주택, 신규 안양주택 둘 다 조정지역으로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입니다. 그런데 22년 11월 14일부로 안양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그대로 2년일까요? 아니면 완화가 되면서 3년이 될까요? 신규주택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에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호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요건입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3년입니다. 22년 3월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모두 조정지역으로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이후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여전히 2년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종전 서울주택은 2년 내, 즉 24년 3월까지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세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해제된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무조건 기본세율이 적용인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유상취득세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1에서 3%의 기본세율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반면에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은 착각하기 쉬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종전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주택이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8%의 중과세가 적용입니다. 즉 종전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도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의 중과세가 적용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신규주택이 기준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 비조정지역의 투자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비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앞서와 같이 종전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이라면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비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세 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무조건 기본세율이 적용인지 그렇지는 않네요.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다면 이때는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된다면 이때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4주택이 된다면 이때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양도세 중과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하더라도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마지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취득은 조정지역, 양도는 비조정지역, 해제가 돼서도 거주 요건은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돼서도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했더라도 3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